그럽시다. 그래서 세안 아카데미 이제 아이비템에서 하는 원데이 공개 특강 한국어고 우리는 코리안 A 리터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 들어온 학생들은 다들 카메라 켜주시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은 뭐 이게 녹화되는 거기는 한데 학생들 부분은 다 가리거든요. 학원에서. 그래서 일단 다 켜고 시작을 합시다. 왜냐면 학원에서도 줌으로 하면 다 키고 하는 상황들이어가지고 그렇게 될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예비 11학년이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 마이크 꺼주세요. 소리 같이 겹치게 돼요. 여러분들이 11학년이다 보니까 어떤 거를 할 거냐면, 페이퍼 1을 공부를 할 거야.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줄 건데, 그 전에 아이비가 어떤 식으로 코리안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과정들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요. 이거 리터러처기는 해요. 근데 오늘 들었는데 저는 랭리시였는데 어쩌죠? 아니, 뭐 듣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근데 요거를 하나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게 리터러처 같은 경우에서는 문학만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딴 거는 뭔데요? 하게 됐을 때 모르는 친구들은 아마 아닐 거라서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랭귀지 앤 리터레처라고 말을 해서 랭리스로 많이 말을 하는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서는 비문학과 문학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되세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운가요? 라고 하게 되면 학생들은 일단 리터레처가 좀 더 어렵다라고 느끼기는 하거든요. 근데 쌤 같은 경우에서는 어쨌거나 둘 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얘는 비문학이랑 문학을 같이 배우는 애들이라서, 랭릿은. 근데 이제 리터어처는 만약에 약간 위로를 드리자면은 문학만 해도 되잖아요? 라는 위로가 하나 있고, 근데 이제 문학만 분석하게 되었을 때 더 깊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인문학적이라던가 문학적인 해석들이 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좀 다르기는 할 텐데, 혹시라도 나는 아직 안 정해지거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학교가 정해지거나 그럼 바로 좀 알아보시거나 아니면은 혹시 학교에 선배들 같은 경우가 있으면 선배들한테 혹시 랭릿이랑 리터처에 뭐 배우세요?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셀프 토스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리터처 SL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리터처만 할 거예요. 그리고 단체 수업 같은 경우에서는 페이퍼 1만 하게 돼서 오늘도 물론 그 안내가 나갔겠지만 페이퍼 1으로 볼 겁니다. 여기를 한번 봅시다. 제일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정이 SL이에요. 그래서 리터레처 SL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느냐면 오늘 분석할 페이퍼 1이 있습니다. 요거가 제일 뭐라고 할까? 학생들이 많은 연습을 하게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뭐냐면 두 개의 언신 텍스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안내 질문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작성하는 시험입니다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두 개의 언신 텍스트라고 말은 해. 근데 네 개의 종류에서 두 개가 선택이 돼요. 무슨 얘기냐? 시와 소설, 그리고 수필과 희곡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개의 문학 갈래가 있어요. 여기서 겹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두 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엄청 예전에는 시는 항상 포함되지라고 말하는 어떤 믿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소설이랑 희곡이 나올 수도 있고 수필 희곡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조합은 아이비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무슨 얘기냐? 네 개를 다 풀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애들입니다. 요 네 개를 모두 네 개의 어떤 장르적인 성격이라고 얘기하거나 특징 같은 것들, 그리고 풀이 방법이라는 게 따로 있게 돼요. 이것을 모두 공부를 하시고서 둘 중에 뭐가 나올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이제 파이널이 될 거고. 또 하나가 쌤이 조금 모든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인데, 안내 질문을 조금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안내 질문이 뭔데요? 하게 되면은 GQ라고 해서 가이드 퀘스천이에요. 근데 이 안내 질문은 작품을 이해하는 방향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는 게 안내 질문이야.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아이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것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써줄래라고 얘기하니까 작품을 이해하는 그 방향인데다가 에세이를 작성하는 방향이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페이퍼 1은 주어진 작품을 내가 잘 이해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게 아니라 아이비가 좀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본론을 1, 2, 3을 만든 다음에 서본결을 가지고 있는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 페이퍼 1 시험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페이퍼 1에서 더 중요한 거 하나 하면 11학년, 예비 11학년이거나 이제 11학년 시작하는 막 이런 관계에 있으면 학생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에세이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보통 프리-IB 같은 경우에서는 감상문을 많이 써요. 이 작품을 읽었더니 이게 읽혔고, 이런 걸 내가 느낄 수 있었고, 이런 거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써. 근데 에세이는 학문적 글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작가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답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프리아이비 과정이거나 아직 아이비를 안 했던 친구들한테 생소할 수도 있는 어떤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그 구조들이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아직 SL이야. SL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1시간 15분 동안 쓰게 됩니다. 1시간 15분이 긴지 짧은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아직 안 써본 건데 1시간 15분 좀 짧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요 하게 되면 15분 정도를 제시문 분석을 하시고요. 여기서 제시문 분석에다가 에세이 계획자에 써야 돼. 이제 이 에세이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개요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1시간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짠, 작성. 요렇게 되는 게 페이퍼 1이에요. 페이퍼 2는요, 요거는 살짝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페이퍼 2에서는 쌤이 그냥 살짝 강조를 하는 게, 뭐가 더 강조가 되려나 싶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공부한 두 작품이에요. 공부한 두 작품이라는 건 학교에서 실라버스로, 이렇게 실라버스 및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한테 시서사 수필기국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을 몇 개 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야. 두 작품을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니면 셀프토 선생님과 공유하는 이제 작품으로 내가 시험장에 들고 갈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선생님이 예비 11학년 애들한테는 항상 하는 말이 혹시 선배들이 있다면 선배가 뭐 공부했었는지를 미리 좀 들어봐. 그러면은 그 조합에서 좀 바뀌기도 하지만 완전히 다 바꾸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먼저 공부를 해보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바뀌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다른 걸 하겠죠? 근데 대신에 먼저 읽어보고 아이비가 이런 작가들 거 좋아하고 이런 작품들을 학교 선생님이 읽히는구나를 미리 조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페이퍼2는 수업 단체 수업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학교가 실라버스랑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여기서 그냥 쌤이 살짝 하는 얘기는 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잘 듣자입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진짜로 이제 IBDP 과정 들어가시면 알게 될 텐데 페이퍼2에서 공부한 두 작품을 가지고 작성을 해라라고 말하는 건 내가 줄거리랑 주제만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뭐 인물의 활용이 두 작품은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공간적 배경의 성격은 어떻게 다르고 같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는지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엔 좀 힘들다 보니까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연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는 미리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아이오라는 시험이 하나 있어요. 아이오라고 하는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다르게 지금 내부 평가라고 써 있거든요. 나머지는 IBO가 다 채점을 하게 돼요. 채점관이. 근데 아이오는 내부 평가가 돼. 무슨 얘기냐면 학교 선생님이 평가가 들어갈 겁니다. 요거를 먼저 하고 그 IB 같은 게 IBO에서 따로 그 어떤 선별을 해가지고 채점을 다시 하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은 학교 선생님의 평가가 들어가요. 그 얘기는 잘 지내놓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천하는 작품이 있을 수도 있어. 또는 관계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저희 내부 평가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좀 시험 준비하실 때 도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조금 원활한 관계면은 더 좋은 어떤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걱정할 일은 아니시기는 한데요. 코리아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하나 얘기를 하자면 그 페이퍼2는 어느 작품을 골라도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 같은 아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 작품이랑 번역 작품 한마디로 한국 작품과 외국 작품의 조합이어야 돼. 한국 작품, 번역 작품은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아이오에서 사용한 작품은
페이퍼 투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보통은 아이오 먼저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보통 정말 빠르면 1학년 말 정도 하고요. 보통은 2학년 넘어가서 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페이퍼 투와 아이오의 조합을 미리 좀 생각해 놔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말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그 예비 시빌이기 때문에 페이퍼는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거고 혹시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기다려봤는데 HL인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좀 달라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페이퍼 1이라는 시험은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하나 추가가 되냐면 HLSA라고 얘기하는 애가 추가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HL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HLSA는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 그대들의 어려움은 페이퍼 1에서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볼게요. 두 개의 언신 텍스트를 바탕으로 안내 질문에 대답하는 에세이 작성하는 거 똑같지 않나요? 라고 했으나 이거는 어떻게 돼? 두 개의 언신 텍스트에서 두 개의 에세이를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질문이 딱 나왔어. 근데 하나가 너무 모르겠어. 아는 걸 선택하면 돼요. 피할 수 있는데 HL은 피할 순간이 없어요. 둘 다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까 말했듯 시, 소설, 수필, 희곡이라고 말하는 요거를 어떻게 되겠어요? 필수를 항상 아셔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쌤이 안 써놨는데 얘가 몇 시간짜리냐라고 하게 되면 2시간 15분이거든요.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페이퍼 1 SL은 1시간 15분이었어. 그러면 두 개를 풀면 2시간 30분이 되어야겠지? 라고 했는데 HL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어려운 과정을 했다는 거니까 15분을 뺏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에세이를 쓸 때 시간이 더 타이트하게 간다. 그리고 보통은 쌤 같은 경우는 10분, 10분 분석하고 50분, 50분 작성을 해 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어려운 게 있으면 조금 더 오버될 수가 있거든요. 시간들이.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근데 사실 페이퍼 투와 아이오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HL. 근데 그 뭐라고 할까요? SL이다가 HL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냥 자신의 인생이 힘들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가시면 되긴 해서 그 선생님 뭐 과정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어떤 그런 열심히 하세요라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페이퍼 1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리아이비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어려워하는 거가 페이퍼 1이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냐면 문학을 분석하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문학 작품을 분석해. 근데 솔직히 문학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감상과 이해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채점해요? 라고 하는 걸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채점 기준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채점 기준을 알고 내가 접근을 하면 분석하기가 쉬워질 거란 얘기야. 시험을 대비하기가. 첫 번째 중요한 애가 뭐냐 하게 됐을 때는 크라이테리아 A입니다. 왜 크라이테리온이 늦지? 자, 저거는 알아서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 얘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게 되면 이게 텍스트의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타당한 추론을 하는 건데 결론은 작품의 주제를 잘 알고 계시나요?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품의 주제는 뭘까라고 하게 되면 사회 비판 같은 애들도 분명히 존재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제일 학생들이 어려운 게 추상적인 뭐라고 할까요? 주제가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추상적인 주제는 어떤 느낌이냐? 사랑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랑의 의미를 물어본다던가, 뭔가 공동체적 가치관 같은 것들을 우리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 차라리 비판이라고 해서 문제점 있는 데를 딱 갔으면 쉬울 텐데, 추상적 주제로 가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사실 있거든요. 아니면은 때로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전달하는 내용 자체가 주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작가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내 말로 풀어줄 것인가가 하나 필요하다인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조금 크라이테리아 A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게 안내 질문과 연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위에서 한번 강조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작품을 분석을 할 건데요. 맞아. 근데 독재 정권을 비판할 건데, 그거를 비유회라는 기준에서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꼼짝없이 비유를 언급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그냥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내 질문에 의도라고 얘기를 하거나 주제와의 연결성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하나 또 고민을 해보면 그거죠.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근데 아이비가 학생들한테 문제를 못 풀게 하려고 시험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좀 크게 먹고, 그래,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질문이겠지라고 들어가면 괜찮기 때문에 잘 해결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크라이테리아 B가 됩니다. 크라이테리아 B는 무엇일까? 라고 하게 되면은 수사법과 구조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작가의 선택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것이 문학 개념에 대한 아니면 수사법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개념을 알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은 저는 비유 배웠어요. 상징 같은 거 배웠어요. 아우, 잘 배운 거예요? 그러면 끝인가? 그건 아니에요. 작품의 요소를 자세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작품 분석과 해석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작품에서 비유를 썼어. 근데 비유 A를 썼어. 근데 그것이 주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부각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비유의 어떤 성격이 주제와 연결되지? 라는 것들을 내가 분석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수사법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고, 지금까지 딱 얘기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그럼 뭐였냐 하게 되면, 의외로 쌤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작가예요. 문학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작가의 의도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가의 의도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페이퍼 1 할 때 자기 생각을 쓰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자기 생각이 작가랑 비슷하면 되게 좋기는 하겠어. 그렇지만 텍스트의 의도를 찾아내는 게 시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작가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에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얘기고, 크라이테리아 C랑 D는 사실 C가 제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뭔 말인지 잘 몰라서. 근데 얘기를 해주면 간단하게 그렇게 되면 구성과 전개라는 말인데 별로 간단하지 않아요? 논리적이다라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디어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이거 뭔 말을 물어볼 거냐면 에세이 구성을 물어보게 돼요. 서본결이라고 이야기하는 서론, 본론, 결론이 적절하게 구성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본론 간의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본론 간의 연결성이 무슨 얘기냐면 본론 1에서 작품의 주제를 긍정적으로 잡았다가 본론 2에서 작품의 주제를 그 부정적으로 잡는 가장 극단적인 예시가 있어요.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야. 본론 간에는 다 비슷한 얘기를 해줘야 돼. 물론 다른 접근을 보여줘야 되지만. 그리고 마지막이 본론 안에서의 논리성과 통일성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작품을 분석을 할 때 상징을 잡았어, 기준으로. 근데 분석하다 보니까 종결어미를 얘기하게 되네? 그러면 기준을 잘못 잡은 거죠. 논리적이거나 통일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있어서의 에세이 구조를 우리가 말을 하겠다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언어인데요. 잘 쓰자. 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하나 좀 고민을 하자면, 쌩 같은 경우에서는 프리아이비나 예비 11 같은 경우는 적절한 문체의 사용이 중요해요. 뭔 말이냐면, 아까 위에서 얘기를 했듯, 학문적 글쓰기로서의 에세이 수업이란 말이에요. 에세이 시험이에요. 그렇다면 뭐야? 구어체,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감상이 아니라 작품은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서 뭐가 있을까요? 뭐 공동체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부각한다. 이런 식의 분석의 문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가 문장을 잘 쓸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인 겁니다. 근데 열심히 쓰고 있어서 내가 그런가 하고 있긴 한데, 이거 줄 거예요? 필기? 자, 예를 한번 가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풀이하는 거랑 선생님이 논조를, 아까 말했던 문체나 논조는 어떻게 잡아요? 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선생님이 프리아이비이기 때문에 윤동주 시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인고 하게 되면, 윤동주라고 이야기하는 시인은 많은 학교가 프리아이비에서든 아니면 학교 실제 IBDP에서든 많이 사용하는 시인이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었고 사망했었던 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나중에 그냥 해주자면 성찰과 어떤 반성의 작품을 쓰게 반성의 어떤 시인으로 우리가 하나 얘기를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서의 저항의식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주체성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를 미리 말하고 들어가는 건 우리가 이렇게 특강으로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쌤이 호도독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상황들을. 그래서 이미 원래는 언신 텍스트 페이퍼 1은 여러분들 시인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진짜 맨 땅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은 이게 슬쩍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여기서 봤을 때 병원으로 한번 갑시다. 안내 질문부터 갈 거예요. 화자와 시적 대상의 소만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의해 보세요라는 이 안내 질문이 나한테 있어. 그러면 나는 뭘 보는 거냐면 화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시적 대상은요? 하게 되면 시적 대상은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내 질문에서 뭐라 그래요? 소만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얘기해 볼래? 그러면 내가 안내 질문을 먼저 읽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아, 이 작품은 소망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뭔가 시적 대상과 아이고, 시적 대상과 화자와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시적 화자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시적 화사가 쭉 봤더니, 뭔가 병원에 갔었던 인간이 있네? 하다가 딱 이연에 갔을 때 나라고 하는 애가 있어. 얘를 화자로 잡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나가 화자라고 말을 한다면, 화자가 바라본 대상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라고 하게 되면, 색깔을 통일을 해볼까요? 자, 화자가 바라본 대상이 누구야? 하게 되면은, 지금 젊은 여자를 봤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젊은 여자를 봤었던 시적 화자의 시선으로 가니까. 그럼 얘가 시적 대상이 될 것이며, 아까 말했듯 나가 화자가 되죠. 안내 질문이 나한테 말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둘 다 뭔가 소망이 있대. 근데 상황에 대해서 살다 보면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소망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보느냐. 공간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지금 병원 뒤뜰에 누워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딱 존재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병원이라는 공간에 분명히 있고 거기서 흰 옷 아래로 있다. 그리고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결국엔 이 시적 대상은 어떤 사람이야? 환자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적 화자를 한번 봅시다. 시적 화자가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가 처음으로 이곳을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시적 대상인 그녀는 가슴을 앓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병명 같은 게 있어, 상태가. 근데 어떻게 돼? 나는 병이 없대요. 그렇게 되면서 나는 성을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둘의 차이는 좀 있지만 환자라는 연결성이 있고 우리가 병원에 외화하게 되면 결국엔 나아서 가고 싶은 것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이 작품에서는 정확하게 다행히 보여주는 게 뭐래요? 나의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라고 말해요. 나는 그녀의 건강, 그 여자의 건강이 그리고 나의 건강이 그렇다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회복이라는 것이 소망이었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쌤이 지금 시간이 30분 동안 하는 거니까 호로록 들어간 거긴 한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구성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쌤이 써놓은 거가 뭐냐면 요 뭐라고 할까 형식을 봤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아까 얘기했듯이 감상은 더 이상 안 돼. 분석으로 가줘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뭔가 색깔을 뭐 잔뜩 써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이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보는 거죠. 윤동주의 시는요, 일제강점기라는 억압적 시대 속에서도 의지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담는 작품이다. 요거의 문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화자의 소망은 회복인 것 같은데, 회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뭐뭐 한다와 나의 결론을 그냥 제시해 주는 것이 학문적 글쓰기의 어떤 문체입니다. 요렇게 가요. 그랬더니 쌤이 아까 전에 분석했었던 요소들이 다 여기 존재해요.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공간적 배경과 환자인 젊은 여자를 통해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전달한다. 결론이 딱 나오죠. 그렇게 되고 상징 금전화까지도 얘기하게 되면서 내면의 의지를 잃지 않겠다는 사자의 다짐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어떻게 돼? 다 결론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분석의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에세이 작성이에요. 에세이의 문장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 이 작품에서는 제가 어떤 거를 수사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문학적 지식은 뭘로 보여줄까요? 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공간적 배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아까 선생님이 병원이라 그랬죠? 얘가 뭐야 하게 되면 문학 개념이에요. 소설의 요소란 얘기예요. 문학적 요소로 갔더니 인물이 존재하거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로서의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병원이 이 작품을 설명해 주기에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얘를 중심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아까 슬쩍 들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예상할 수가 있을 텐데 에세이는 본론을 두 개에서 세 개를 써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는 메인 기준을 두 개로 잡아야 돼.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상징 같은 겁니다. 상징은 수사법이에요. 얘는 수사법이래요. 얘는 어때? 추상적 관념이나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구체적 대상을 통해서 압축적이고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애야. 내가 이 개념을 외워. 외우면 제일 좋고요. 이해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구체적 대상을 내가 시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시가 무슨 의미인지, 금전화가 무슨 의미인지 작품에 써 있나요? 써 있진 않아요. 추론하셔야 돼요. 근데 이 추론은 작품 안에서 추론이 될 것이고, 땡 같은 경우에서는 회복이란 단어에서부터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가 있지. 여기서 하나 고민을 해보면 그거예요.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곳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 회복하고자는 이렇게 간다 했을 때 요만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요게 하나 있어요. 화자는 늙은 의사에게 병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자가 회복하고 싶은 것은 신체적인 건강일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또는 내면적인 건강일까? 라는 거죠. 대충 답은 알겠죠?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사는 안 보여요. 돌아가세요. 저 사람은 심장이 아픈 거니까 환자지만 당신은 그냥 안 돼. 라고 말을 해. 근데 이 화자는 분명히 우리한테 말해줘. 나는 뭐라고 할까?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가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몸에서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타나는 고통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이 나중에는 금자나를 가슴에 꽂고 하는 그녀를 보는 내가 저 사람이 낫기를 바라듯 나도 나았으면 한다라는 그 회복은 저 사람에게는 심장병이 낫기를 바라는 희망일 거야. 근데 나는 어때요? 그걸 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참아왔었던, 그리고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었던 아픔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구성들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페이퍼 1에서는 아는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쌤이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였기 때문에 이 회복이라고 말하는 게 일제강점기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이 사람이 느꼈던 상처라던가 억압이라는 문제였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상처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일어나는 어떤 의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이제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서
사실 선생님이 원데이 특강을 그 예비 11학년들한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학을 아예 읽지 못하고, 이렇게 읽는 방법도 모르겠고, 일단 그리고 글 쓰는 게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거 좀 짧긴 한데, 선생님이 써온 이제 어떤 이런 분석 문장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한번 그냥 타자로 쳐보거나 손글씨로 쓰다 보면, 아, 이런 문장 형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아, 얘네들은 어떻게 내가 조금 구조적으로 풀고 공통점들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다 보시면 좀 감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12학년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쩍 나가주셔야 돼요. 다들 그럼 잘 가시길 바랄게요.